미국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오후 2시 반. 이만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집 앞 프랜차이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꽤나 단정했죠. 깔끔하게 다린 흰 셔츠에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 여느 동네 할아버지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매일 오후면 찾는 이곳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 게 만수의 소소한 일상이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혼자만의 시간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서니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네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난 후라 젊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는데 어라? 평소 있던 직원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커다란 키오스크 화면만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터치하여 주문하세요 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 나타났죠. 만수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도 겨우겨우 사용하는 그에게 이 복잡한 기계는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졌어요. 이걸 어떻게? 만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화면을 조심스럽게 건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터치할 때마다 예상과 다른 메뉴가 나타났어요. 아메리카노를 찾으려 해도 온갖 복잡한 카테고리들만 나열되어 있었죠. 시그니처 블렌드, 프리미엄 원두, 콜드브루.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이 답답해. 빨리 좀 하시지. 하는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결국 만수는 용기를 내어 한쪽에서 지켜보던 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토마스 밀러, 35세의 금발 외국인이었어요. 건장한 체격에 턱수염을 기른 그는 카운터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기계 사용법을 좀.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토마스는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키오스크 못 쓰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가득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것도 못하면 집에 있어야죠. 주변에 있던 젊은 손님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만수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만.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토마스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키오스크로만 주문받아요. 규정이니까. 그리곤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분. 만수는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토마스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커피를 마시고 난 후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웠죠.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못하면 집에 있어야지. 토마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오만한 표정과 비웃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나이가 들었으니 참아야지.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만수는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성성한 흰머리, 그리고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죠. 커피 한 잔 마시려다가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나. 만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침을 간단히 때우고 난 후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산책을 하며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동네 뒷산으로 향하는 길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죠. 산책로를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아침 공기가 시원했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어제 그 카페를 검색해봤죠. 리뷰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직원 태도 최악, 손님을 뭘로 보는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같은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만수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화가 났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평생을 원칙적으로 살아온 그였기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만수는 다시 그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일부러 그쪽으로 간 건 아니었는데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그 앞을 지나게 된 거였죠. 유리창 너머로 토마스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만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을 복귀하는 것처럼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어제 그분이시죠?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어제 키오스크 때문에 곤란해하신 분 맞으시죠? 저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만수는 잠시 당황했어요. 어제 그 창피했던 순간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만. 그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제 그 상황을 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손님에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팀 소속이죠. 만수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뜻밖의 인연이었습니다. 본사에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 가맹점에 대한 고객 불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어제 일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수진은 만수를 근처 벤치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말했죠. 혹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만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도 많은데?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할 고객이신 거죠.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조롱까지 당하시다니. 만수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제부터 계속 움츠러들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희 본사는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수진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특히 차별적 대우나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가맹점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은 만수에게 정식 민원 제기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또한 어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손님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죠. 만수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만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서 감사 일을 했었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수월하겠네요. 네,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만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원칙대로 살아왔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은 본사 내부에서 지원하고 만수는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만수는 결심을 굳혔죠. 해보겠습니다. 단단히 해보겠어요. 이틀 후 만수는 수진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법령을 찾아봤어요. 오랫동안 감사팀에서 일했던 경험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은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수진은 본사 커뮤니케이션 팀의 위치를 활용해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토마스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 불만 접수 현황, 과거 서비스 평가 점수,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들까지 철저히 조사했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요. 수진이 만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비슷한 불만이 5건이나 접수됐어요. 만수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겠죠. 그들은 법률적 근거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고객 차별 금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기본 예의,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관리 의무까지 세세하게 검토했어요. 만수의 오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군요. 만수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2주일 후 드디어 정식 민원서가 본사에 접수되었습니다.
만수는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접수 담당자는 민원의 내용과 첨부된 자료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는 처음 봐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죠. 한편 토마스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카페에서 오만한 태도로 손님들을 대하고 있었죠. 어떤 날은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헤매는 또 다른 연로한 손님에게 요즘 세상에 적응 못하시면 어쩌려고요?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내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보고를 받은 상급자들이 회의를 열었고 해당 가맹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 위반 사항이 충분히 성립돼요. 법무팀 담당자가 말했어요. 특히 고객 차별 및 모욕 발언은 명백한 서비스 매뉴얼 위반입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만수에게 전달했어요. 본사에서 공식 조사에 들어갔어요.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해봅시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가 뜻밖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민원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는 만수의 집 근처까지 찾아왔습니다. 만수가 저녁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죠. 할아버지. 토마스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만수가 뒤돌아보니 그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뭔가 본사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토마스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요. 만수는 조용히 토마스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위축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젊은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순서죠. 토마스는 만수의 침착한 반응을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랐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 낭비라고 하시는군요. 만수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손님을 제대로 대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토마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그까짓 키오스크 하나 못 써서 그런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할아버지 문제라고요. 그 순간 만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내공이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건 좋지 않아요. 세상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토마스는 만수의 예상치 못한 당당함에 당황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정말 고집이 세다니까요. 이래서 꼰대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만수가 더 큰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죠. 집에 돌아온 만수는 즉시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그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상당히 오만하더군요.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직접 찾아갔다고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아마 압박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확신이 서네요. 만수가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피해를 봤을 거예요. 수진은 즉시 이 사실을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가맹점주가 민원 제기 고객을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거든요. 본사 법무팀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정도면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무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편 토마스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은 정말 적응력이 떨어지시네요. 키오스크 하나 못 쓰고 뭘 하려고 하시는지 키읔키읔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거였죠. 이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서비스업 하는 사람이 저런 마인드로 어떻게 장사를 해? 나이 든 분들을 무시하는 건 정말 아니지. 저런 가게는 안 가는 게 맞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수지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어요. 온라인 여론까지 정리해서 본사에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별 민원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본사 임원진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특히 온라인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수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봤어요. 예전 감사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살려 매일매일 상황을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꾸준히 하면 되죠. 본사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임원회의에서 토마스 가맹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만수의 정식 민원서를 검토하던 중 본사 대표 이동진이 민원인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였어요. 이만수? 설마 그 이만수인가? 이동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이분 프로필 좀 자세히 확인해봐. 확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이만수는 바로 이동진의 대학 동기였던 거예요. 그것도 학창시절 여러 번 도움을 받았던 은인이었습니다. 이동진은 즉시 개인적으로 만수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만수 형, 저 동진이에요. 이번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동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진이? 너구나. 그런데 어떻게? 형이 우리 회사 가맹점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정말 면목이 없어요. 이동진이 말했어요.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만수는 잠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개인적인 인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동진아, 나 때문에 특별히 뭔가 하지는 마라. 정정당당하게 원칙대로 처리해야지. 물론이죠, 형. 이미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에요. 이동진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형이 아니어도 똑같이 처리했을 겁니다. 다만 형이라서 더 미안할 뿐이죠. 한편 토마스는 본사에서 연락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별거 있겠어? 살짝 주의만 받고 끝날 거야.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본사에서 날아온 공문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맹계약 위반 사항 검토 및 출석 요구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고객 차별 및 모욕 발언, 서비스 매뉴얼 위반, 브랜드 이미지 훼손, 그리고 민원 고객에 대한 부당한 접촉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났네. 토마스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급하게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수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만수 어르신, 곧 본사에서 공식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녀가 만수에게 알려줬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는 회사의 원칙이 어떤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네요. 드디어 본사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토마스는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한 모습으로 본사 건물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에는 이동진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스 밀러 씨, 앉으세요. 이동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온화한 그의 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는 일방적이었어요. 토마스의 모든 잘못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고객 차별 발언, SNS 게시글, 민원 고객에 대한 부당한 접촉, 그리고 계속된 서비스 품질 저하까지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 모든 사항들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법무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히 고객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토마스는 뒤늦게 사과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이동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마스 밀러 씨, 이미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동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난 6개월간 고객 서비스 관련 경고를 3차례나 받으셨죠. 그때마다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결과는 더 악화되었어요. 토마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번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어르신에 대한 모욕 발언, 온라인에서의 고객 비하 게시글, 그리고 민원 고객을 직접 찾아가 압박한 행위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평소 활기찬 토마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이동진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토마스 밀러 씨,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오늘부터 3일 내로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브랜드 관련 시설물을 철거해주세요. 토마스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사장님,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고객이 왕인 이유를 오늘 뼈저리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정중하게 모셔야 하는 거예요. 토마스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할아버지께도 사과하고 싶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그가 처음으로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동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토마스는 힘없이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수를 조롱했던 순간들, SNS에 올린 오만한 글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을 무시했던 태도까지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한편 만수는 수진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았어요. 어르신, 가맹계약이 해지됐어요. 3일 내로 폐점한다고 합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어요. 만수는 생각보다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당연한 결과죠. 손님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속이 시원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봤을까 생각하니까요.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네요. 만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이틀 후 토마스의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폐점 안내라는 작은 종이가 유리문에 붙어 있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 여기 문 닫는구나. 원래 서비스가 별로였잖아. 당연한 결과지 뭐. 토마스는 마지막까지 혼자서 정리 작업을 했어요. 한때 자신의 꿈이었던 공간이 텅 비어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겸손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저 젊은이도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가 운영하던 그 자리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선 거였어요. 간판에는 만수커피 1호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동진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어요. 형, 그 자리에서 직접 카페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젊은 친구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는 만수에게 진심으로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만수는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하지만 이동진과 수진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진짜 서비스가 뭔지 보여주자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수진은 퇴사 후 만수커피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이동진 사장님이 초기 투자를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어르신은 명예대표로 계시면 돼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카페 인테리어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키오스크도 있었지만 반드시 직원이 함께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벽면에는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여기가 새로 생긴 카페구나. 분위기가 참 좋네.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에 모두들 만족해했습니다. 만수는 매일 카페에 나와 손님들을 맞았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썼죠.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주문받을까요? 선택권을 드리는 게 기본이었어요. 젊은 직원들도 만수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르신, 손님 응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만수가 부드럽게 답했어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기계 사용하기가 어려워.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드리는 게 진짜 서비스지.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만수커피 가봤어? 거기 정말 친절해.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잘 해놨더라. 온라인 리뷰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토마스였습니다. 한결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주문하시겠어요? 키오스크로 하실래요? 아니면 직접 주문하실래요? 토마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예전 자신이 만수에게 했던 무례한 태도가 떠올랐거든요. 저 직접 주문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직원이 여전히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만수가 토마스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특별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토마스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첫 모금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 자신의 카페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든 손님들이 편안해 보였고 직원들은 진심으로 친절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토마스는 만수에게 다가갔어요. 저, 할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들어 토마스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만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젊은이 깨달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하세요. 토마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섰어요. 문 밖에서 만수커피라는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죠. 만수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토마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저 친구도 이제 달라질 거야.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카페는 여전히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키오스크를 어려워하는 할머니에게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는 모습,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만수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야 진짜 서비스가 뭔지 보여줄 수 있게 됐네요. 수진이 만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죠. 만수가 만족스럽게 답했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이런 걸 배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만수커피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 소문이 났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진심으로 손님을 대한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시간, 만수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 키오스크 앞에서 당했던 그 모욕적인 순간이 결국 이런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정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내일 또 뵐게요. 젊은 직원들이 밝게 인사하며 퇴근했어요. 만수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집으로 향하는 길,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나도 아직 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만수커피에 불이 꺼지고 동네는 고요해졌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따뜻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소중한 교훈이었죠.